21번 문제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관습적 유형의 직업으로 적합한 것은 답은 2번 공인회계사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는요, 현실형, 실제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는, 교사와 상담사는 같죠? 네, 사회형으로 같습니다. 교육자도 사회형에 들어갑니다. 상담사도 사회형에 들어가고요. 해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의 대표적인 직업들 쭉 넣어드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중복된 문제죠? 중복이라고 써드릴게요. 자, 중복된 문제. 다음 사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사례도 똑같습니다. 서비스 조직에서 무례한 고객 때문에 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자, 나는 고객이 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 여기가 결정적인 힌트라 했죠. 심사숙고를 했다. 즉,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고객의 행동이 내 책임이 아니라 고객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생각적인 부분은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지 재구성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중복입니다. 바로 앞에서 풀었던 기억납니다. 타이드만의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이분의 이론은 자아정체감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타자 이렇게 해오라겠죠? 타자 이렇게 해오라겠습니다. 자아정체감 이론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자아정체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자기발달, 자기개발이라고도 합니다. development, 자기개발, 앞에서는 자기개발로 나왔었죠. 자기발달, 자기개발에 초점을 둔다. 생애진로 이론을 지지한다. 에릭슨의 이론이죠. 자아정체감을 강조한 사람이 청소년기의 에릭슨이거든요. 그래서 생애진로 이론을 지지해서 이분도 바로 탐, 구, 섬, 명 같이 하죠. 순, 개, 통의 과정을 쭉 이야기한 분이죠. 앞에는 애상기, 뒤에는 적응기가 됩니다. 자아정체감이 발달할 때 진로에 적합한 의사결정 능력도 개발된다고 하죠. 자기 발달, 자기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개인의 전체적인 인지 발달과 의사 결정을 강조했다 했습니다. 지문이 단어만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에 계속된 수용이나 거부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다. 이것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애진로 이론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중복된 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9% 유사한 내용입니다. 24번 문제는 별표 쳐야 됩니다. 두 변인 간의 상관의 정도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입니다. 해설은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나온 지문들만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했어요. 1번 범위의 축소. 자, 범위의 축소는요. 자,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이렇게 범위가 축소되면은 분산성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게 분산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산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범위가 축소가 되면요. 범위가 축소가 되면 분산의 정도가 줄어들겠죠. 분산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분산, 흩어질 산자, 흩어짐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축소되니까. 따라서 분산의 정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상관계수, 감마라고 하거든요. 이 상관계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것이 낮고 어떤 것이 높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적 상관이라고 하고요. 같이 움직일 때,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으면 이것은 정적 상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방향적인 측면이에요. 이 방향적인 측면인데 이 분산의 정도, 상관의 정도,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분산의 정도가 낮을 때 상관계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어요. 범위의 축소는
상관의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범위의 축소는 여기 보면 분산의 정도가 줄어들면 상관의 정도가 상관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관계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관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범위가 축소되면 상관의 정도는 낮아지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의 변경입니다. 단위의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적 상관, 부적 상관인데 이거는 상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의 변경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단위를 우리가 변경한다 라고 보았을 때 이거는 상관의 정도가 아니라 상관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가 정적 상관이고 마이너스가 부적 상관인데, 정적 상관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이런 방향성이라고요. 부적 상관은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는 이렇게 엇박자랄까요? 그러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관의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2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자, 집단의 구분입니다. 집단의 구분은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거하고 집단을 통합하는 거랑은 또 이제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집단의 구분이나 집단의 통합은 상관의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관 정도에 영향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이 정적 상관의 집단일 수도 있고 부적 상관의 집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상관의 집단을 부적 상관의 집단에 통합하거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 집단을 구분하거나 그러면 상관의 정도가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집단은 정적 상관의 집단이거나 또는 부적 상관의 집단이다. 그래서 부적 상관은 뺐습니다. 부적 상관의 집단이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하거나 할 때 상관의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상관의 정도에. 자, 극단값입니다. 극단값은 중간 점수를 제외하는 거죠. 중간 점수를 제외하면 당연히 이 극단값은 상관의 영향을 줍니다. 극단값은 중간 점수가 제외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자, 극단값은 중간 점수에 제외를 하겠는데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 점수가 있잖아요. 이 중간 점수가 제외된다. 이 돼지꼬리표입니다. 이렇게 제외가 된다. 그럼 남는 것은 바로 여기와 여기가 남겠죠. 우리가 일명 이것을 극단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최하고 이거는 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중간 점수가 없으면 극단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극단값도 상관의 정도에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상관된다 그러면 3개의 관련성을 보는 거고 5개가 상관된다 그러면 5개의 상관성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적인 측면이 있고 정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하면 이건 방향인 거죠. 방향. 이건 방향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걸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0.95다. 그러면은 상관이 큰 거예요. 부적 상관이 큰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0.85다. 그러면 1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적 상관이 높다. 정적 상관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단위 변경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도는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수치가 0에 가깝냐 1에 가깝냐, 절대값 1에 가깝냐, 그걸 보는 거예요. 1에 가까우면 상관 정도가 큰 거고 0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나오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정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변경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 24번 문제 했고요. 25번 문제는 이게 이제 유사 중복이라고 쓸게요. 유사 중복. 유사 중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문제의 지문들을 갖다가 넣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예요. 일부 지문만 살짝 바꾼 그런 패턴. 자, 진로 발달 이론 중에 인지정보 처리 이론의 주요 전제가 전제입니다. 전제. 제가 또 원고 확인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25번에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자, 전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10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가지를 우리가 받고 해설에 또 넣어드렸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진로 선택에서는 개인의 가치 부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처음 나온 지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은 가치 부여가 개입되죠. 가치 부여가 개입되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컷합이 있어요. 이 컷합이의 이 V가 뭐냐? value예요. value. 그래서 이게 바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치 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부여가 개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가치는 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이 녀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냐, 그런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이제 execution, 뭐하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고도의 기억력, 인지니까 기억력을 요구하는 과제가 문제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변화를 진로 발달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내용 쭉 봐드린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3가지는 기본 전제 10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1번이 잘못됐어요. 컷사비의 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6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 문제 또 어려워요. 자, 직무수행 평가에서 행동 기준 평정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다. 자, 이거는 이제 2가지가 혼합된 거예요. 행동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정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 기준은 뭐냐? 중대사건법. 이게 이제 중대사건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대사건법 플러스 레이팅 스케일 평정 척도가 되는 거죠. 이 2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우리가 바로 행동 기준 평정 척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행 평가 중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행은 척도상의 평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정 척도예요. 평정 척도고, 그 다음에 척도점들의 행동적 사건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행동적 사건들이 뭐냐? 행동 기준이죠. 행동 기준. 이것은 중대한 사건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질문 문항에 넣는 거예요. 척도점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5, 4, 3, 2, 1이다. 5, 4, 3, 2, 1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의 기준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도점에는 행동적 사건들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이 핵심이고 2번이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자는 일정 기간 종업원을 관찰한대요. 이게 힌트예요. 지금 여기에 관찰이란 말 없잖아요, 여러분. 관찰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대사건의 빈도를 평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종업원을 관찰해서 중대사건의 빈도를 평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관찰법이라고 하죠. 행동관찰법. 자, 행동을 관찰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Behavior Observation Scale, BOS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중대사건의 빈도, 그러니까 그 종업원의 행동을 관찰해서 우리가 중대사건이라 하면은 뭐 잘한 행동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행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빈도를 측정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행동기준 평정 척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 사건들이 해당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척도상에서 평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 사건들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 평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직무 수행평가에서 행동기준 평정 척도. 답을 찾는 결정적인 힌트가 관찰이란 단어였습니다. 저기는 관찰이란 단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이거 많이 아시나요? 부적 강화의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정적이 있고 부적이 있어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포지티브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거하는 거. 긍정적, 부정적의 의미보다는 이건 준다, 이건 제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와 벌이 있죠. 강화와 벌이 있어요. 그럼 강화는 뭐냐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되는 거죠. 늘어나는 것이고, 벌은 왜 줘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바람직한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엮어서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례 하나씩 볼까요? 수강생이 조용한 학습 태도를 보일 때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줬다, 줬죠. 그러니까 정적이에요. 그런데 조용한 학습 태도를 보였네요? 강화죠. 바람직한 거니까 정적 강화가 되는 거고, 수강생이 계속 떠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의자에 혼자 돌아서 앉게 했다. 아니, 강의실 뒤에 의자에 혼자 뒤돌아 앉아있게 했다. 벌이죠. 이게 벌이에요. 그래서 벌을 줬죠. 벌을 준다. 그래서 정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정적 처벌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교실에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끊어요. 학생에서 상호받은 스티커를 회수해요. 뺏었죠. 제거했죠. 뺏었어요. 제거했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네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것을 줄이려고 스티커를 뺏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잘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계속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끊어요. 이 잔소리가 바로 혐오물이에요. 혐오물. 자, 듣기 싫대요. 제거하고 싶어요. 혐오물을 제거하고 싶어요.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 안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자녀한테 이제 잔소리 하니까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람직한 행동 아닙니까? 자,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강화죠. 제거야? 이게 바로 부적 강화가 되네요. 부적 강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뭔지 아세요? 안전벨트 매는 겁니다. 자동차에 탔어요. 안전벨트 안 매면 부조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이게 혐오물이에요. 소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매면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소음 듣기 싫어서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나 안전벨트 매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4번. 이거 처음 보신 분은 체킹하시고, 이 정도는 내가 안다라고 하신 분들은 체킹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행동주의 직업상담에 있는 거라 출제가 되는 건데, 심리학에 나왔어요. 심리학에서 행동주의도 뭐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28번 문제는 외우셔야 해요. 별표, 작업 동기 3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그래서 작업 동기는 조금 이렇게 입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강지.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좀 좋아요. 자, 작업의 동기는 반강지. 작업의 동기는 반강지. 방향, 강도, 지속, 기간이에요. 답은 1번 기대거든요. 자, 이 방향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기간은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작업 동기의 구성 요소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한 행동을 뭐 하죠? 선택한 행동을 뭐 하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택한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속하는 거예요.